한국 대표팀이 호주팀을 상대로 기적적인 2대1 역전승을 이뤄냈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호주와 4강 출전권을 두고 격돌했습니다. 8강전에는 손흥민과 황희찬, 이강인 등 최정예 멤버가 출동해 호주를 상대했습니다. 호주는 빅리그에서 뛰는 특출난 선수는 없지만 이번 아시안컵에서 특유의 조직력을 보여주며 강팀의 면모를 보여줬었고, 휴식의 시간도 한국보다 이틀을 더 쉰 호주였기 때문에 이번 한국과의 매치가 확정된 이후 호주의 승리 확률을 52.4%로 더 높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경기 초반 한국이 호주를 상대로 경기를 주도해 나갔습니다. 전반 31분에는 이강인 선수가 설영우 선수의 침투 타이밍에 맞게 환상적인 패스를 주었고, 설영우 선수가 원터치로 황희찬 선수에게 준 패스를 황희찬 선수가 밀어넣어 골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간발의 차이로 옵사이드 판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전반 41분 황인범 선수의 수비 위험 지역에서의 아쉬운 패스를 해 공을 뺏겼고, 호주의 굿윈 선수의 왼발에 걸리면서 실점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전반 점유율은 7대3으로 한국이 주도했지만 선제골은 호주가 먼저 가져가며 한국은 전반을 0-1로 리드당한 채 마무리 지었습니다. 후반 48분 설영우 선수의 좋은 크로스를 받은 이강인 선수의 좋은 슈팅이 있었지만 골키퍼 선방에 막혔습니다. 후반 53분 호주의 매우 날카로운 공격이 있었습니다. 호주의 강력한 헤딩슛이 조현우 슈팅을 막아냈지만 2차 세컨볼이 호주 선수에게 흘렀고, 호주의 연속된 슈팅을 조현우 선수가 다시 막아내면서 실점을 막아냈습니다. 이후 후반 70분까지 한국의 지속적인 공세가 있었지만 아쉬운 마무리로 결정짓지 못했고, 조규성 선수를 빼고 이재성 선수를 교체로 투입했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손흥민 선수가 강한 집념으로 끈질기게 공을 직현의 박스 안으로 들어갔고, 손흥민 선수의 발을 건드려 페널티킥을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페널티킥을 황희찬 선수가 직접 페널티킥을 넣어 경기 종료 직전 기적적으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2일 더 못 쉰 상태에서 이번 연속으로 연장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은 연장전에서 공을 계속 소유하며 경기를 주도해 나갔습니다. 연장 94분 한국의 환상적인 공격으로 2번 연속 슈팅을 했지만 상대 골키퍼인 매튜 라이안 선수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그리고 연장 103분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끌어낸 연장전에서 손흥민 선수가 직접 프리킥을 마무리해내며 우리의 캡틴 손흥민이 기적적인 프리킥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연장 전반이 끝나기 전에 에이든 선수가 황희찬 선수의 발목을 가격해 레드카드를 받았고, 다행히도 황희찬 선수는 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한명적은 호주를 상대로 경기 내내 경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1점 리드를 지켜내 준결승에 진출해냈습니다. 이 경기에 대한 일본의 실시간 반응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감사한 힘이 됩니다. 한국의 집념은 정말 대단해요. 결승까지 올라갔을 때 일본과 대결한다면 피로가 있어서 유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편이 좋아요. 게다가 호주와 한국 모두 골키퍼의 세이브 능력이 좋아서 마지막 방어선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일본은 다음 경기에서 성장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아픈 대가를 치를지도 몰라요. 아니, 손흥민은 역시 대단해요. 탑 플레이어로서의 격이 다르네요.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 유럽의 탑에서 뛰는 세 선수가 공격을 이끌고 있어요. 이건 호주보다 강하다고 인식했고, 만약 일본이 결승에서 한국과 맞붙게 된다면 굉장히 껄끄러운 상대가 될 거라고요. 물론 일본은 그 전에 이란전에 집중해야 하겠지만요. 한국의 전방 압박이 대단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사우디와 호주도 같은 방식으로 당하고 있어요. 이건 솔직히 한국이 강하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 역시 손흥민이 한국을 구하는 건가요? 주인공이네요. 웃음. 후반 추가 시간에 페널티킥을 얻어낸 보유력도 프리킥의 정확도도 정말 최고예요. 전반에는 포지션을 뺏기면서도 점수를 내며 호주 분위기였지만 후반부터는 한국의 기어가 올라간 느낌이었어요. 아, 솔직히 재미있는 경기 보여서 밤새도록 한 것이 좋았어요. 내일 일본도 힘내라. 한국의 집념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2경기 연속으로 추가 시간에 PK로 동점을 만들고 연장에서 이기다니. 일본에도 이런 멘탈 강한 선수, 프리킥을 찰 수 있는 선수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한국의 이 집념은 정말 대단해요. 듀크가 발리와 헤딩으로 초결정적인 기회를 이번 놓치고 호주의 오른쪽 사이드 포켓을 계속 잃어서 언젠가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양측의 장점이 드러난 좋은 게임이었어요. 마지막에는 손흥민을 중심으로 드리블로 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철저히 하는 뛰어난 싸움 방식이었어요. 상대는 발을 내밀 수밖에 없었어요. 자, 어느 쪽이 돌파할까요? 한국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2경기 연속으로 후반 추가 시간에 동점을 만들어내다니. 하지만 중간에 하루 쉬고 연장전을 치르는 건 힘들겠죠. 여전히 집념이 넘치는 힘이 있어요. 이로 인해 한국이 이기는 흐름이 형성되나요? 오른발이면 손흥민, 왼발이면 이강인이죠. 뛰어난 프리킥 키커가 있어서 좋네요. 둘 다 이번 대회에서 프리킥으로 골을 넣었어요. 한국이 정말 좋아졌어요. 중간에 하루 쉬고 이만큼 달릴 수 있다니 대단해요. 호주는 어떻게 된 거예요? 전혀 무섭지 않네요. 저기서 정확하게 골을 넣다니 역시 손흥민이네요. 예술적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예요. 오늘도 치열한 싸움을 벌인 한국은 정말 끈질기고 적이지만 한국 선수들을 연속 연장전에서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존경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연속 연장전은 운이 나쁜 것도 아니고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고 90분 내에 결정지을 수 없는 실력이 가져온 피로이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만약 그룹 스테이지부터 교체 없이 계속 출전한 손흥민과 이강인이 부상 없이 결승까지 간다면 정말 스태미나도 멘탈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속 클럽 입장에서는 챔피언스 리그 기간에도 상상할 수 없는 출전 시간이라서 답답할 거예요. 아니, 거의 진 게 확정된 상황에서 동점을 만들고 역전하는 의지가 정말 대단해요. 반면 호주는 정말 아까운 패배를 했네요. 제3자의 시점에서도 힘든 패배였을 거예요. 한국 축구의 집념이 정말 대단해요. 극적인 동점과 역전을 몇 번이나 봤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일본에는 통하지 않을 거예요. 한국보다는 손흥민이 정말 대단해요. 역시 세계 탑 클래스의 공격수는 다르네요. 그렇지만 호주가 이렇게 한심한 팀이 됐다니. 전반에 잘 경기를 통제하고 후반에 추가 골을 노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먼저 발이 멈췄어요. 4일의 휴식이 믿기지 않아요. 그 후로는 방어만 하다니. 그렇게 버틴 것도 대단하지만 역시 추가 시간의 드라마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긴 추가 시간은 무섭네요. 이강인, 손흥민은 역시 위협적이네요. 휴식일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공을 잡는 데에서 밀리지 않았어요. 역시 내면의 힘이 대단해요. 솔직히 인정해야겠네요. 하지만 어웨이에서 진행될 요르단과의 경기에서 의외로 고전할 수도 있어요. 이전 경기에 이어 밀어붙인 한국의 집념 승리네요. 손흥민의 프리킥은 완벽했어요. 대단해. 호주는 듀크의 몇 번의 슛이나 PK를 허용한 20번 등 아까운 탈락이었어요. 한국 선수들이 또 한 번 엄청난 정신력으로 4강 진출의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16강에서 연장전을 치르고 2일 덜 쉰 상태에서 후반 종료 직접 만든 기적적인 역전승을 이루어주신 한국 국가대표팀 선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감사한 힘이 됩니다.